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의 갈림길에 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7월 7일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약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런 궁금증 가지실 겁니다. 아니, 조사를 마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데 특검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내란 특검은 7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1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이며 지난 1월 17일 공수처가 청구했던 영장 이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지난번 공수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검은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혐의, 무엇이 추가되고 구체화되었나? 이번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 집행방해입니다. 특검은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 예상해봅니다. 기존의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혐의들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먼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경에 대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혐의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이는 증거인멸에도 해당한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하고 윤 전 대통령도 결재했으나 문제될 것을 우려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이번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등에게 총을 보여주게 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는지 등을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은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며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